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거래를 잘 하셨나요? 이 시간에는 꼭 패턴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 이 데일리 차트입니다. 데일리 차트인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어느 정도 했다가 상승을 해서 더블 탑 정도를 나타내는, 그죠? 더블 탑 정도를 나타내는 형태의 이 데일리 차트가 이렇게 계속 쭉 연결돼서 이제 하락이 시작하죠.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특별히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그죠? 하락할 것이냐, 딱 끝까지 하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할 개념이 열려 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를 표시를 제가 해봤어요. 물론 다른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또 뭐 MACD라든지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또 이평선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기법들이라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무작정 이렇게 계속 일주일 내내 연속적으로 2주 가까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답이 잘 없죠. 답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가, 물론 뭐 행보를 할 때도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무작정 무한정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어떤 그 형태의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오늘도 내려갈 것인가, 내려도 내려갈 것인가, 어떤 그런 것. 그럼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피보나치 비율을 끊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비율을 끊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부터 끊는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까지 끄면, 그죠? 넣으면 피보나치 비율이 38에서 되돌림할 것인지 아니면 50에서 되돌림할 것인지, 또 60.8에 되돌릴지 아니면 뭐 78.6에서까지 아니면 88.6까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은 하지만 어떤 지지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하락세 어디서 멈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심도 있게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패턴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패턴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이 추세들 이렇게 껐죠. 껐는데 M자의 양쪽 그 꼭지점 부분에서 또 그 중간 지점까지, 그죠? 중간 지점까지 일직선을 껐습니다. 이게 폭이에요, 폭. 이 폭만큼, 그렇죠? 이 폭만큼 어디까지 하락하느냐? 이렇게 내려서 하락한다. 100% 그렇다는 보장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하락하는 개연성이 인려가 있다, 그죠? 그리고 추세대를 물론 여러분들이 빠르게 끄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껐을 수도 있다. 이렇게 껐을 수도 있고, 이걸 돌파하면 매도다. 그 매도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러면 이 끝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 폭만큼 이 M자의 폭만큼 하락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그럼 여기 저점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죠? 이 높이만큼 또 여기 높이만큼, 그죠? 지지를 받을 것이냐, 여기는 저항으로 사겠지만 여기는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 높이에서. 그러면 자, 이 높이가 얼마냐면 대충 1.1000 공이 4개죠. 그래서 공이 3개짜리가 붙거나 그 4개짜리가 붙는 4개짜리가 붙는 지점에 상당히 의식적으로 거리를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뭐 청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흔하죠. 그래서 1.0000, 그렇죠. 4자리 숫자 중에서 여기는 3자리 숫자가 0입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3자리 숫자가 0입니다. 또 2자리 숫자
숫자가 0이 되는 뭐 80이라든지 또 뭐 70, 70이라든지 그죠? 이게 또 두 자리 숫자들이죠. 이런 지점에서 지지나 저항이나 아니면 청산이나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었더라. 그렇다고 매번 그 숫자에 되면은 뭐 청산한다가 진입한다 그런 그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개연성이 많이 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추세대를 뚫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 다 내려가는 폭이 이 M자 이 골만큼 하락한다고 보고 그죠? 굉장히 연료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 지점의 지지가 그죠? 여기는 저항으로 그대로 작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대를 이렇게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저항점이 조금 내려갔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 지점대에서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또 이런 추세대를 연결해서 보시면 하락, 조정,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 만큼 조정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높이만큼 또 하락할 개연성이 열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락 쪽으로 대단히 무게가 실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다른 보조 지표들도 활용을 하시지만 가끔씩 이런 부분들도 생기는데 그럼 높이가 딱 높이가 똑같아야 되느냐? 이거 사실 똑같지는 않죠. 약 뭐 한 10, 뭐 몇 핍 정도 차이가 나지만 10 몇 핍 더 난다 하더라도 조금 이 더블탑이 조금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보시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좀 기울어졌죠.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실 것이 이 높이만큼 하락을 했다 그죠? 맞습니까? 하락을 했다 그죠? 하락을 했는데 이 높이만큼 하락을 해서 다시 뚫붙는데 그럼 얼마만큼 하락한다? 논리적으로 이만큼 하락할 개연성이 열려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좀 하죠. 어떤 논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한다. 또 추세대를 이렇게 그어놨다 하더라도 이런 추세대를 그어두면 역시 어떤 추세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를 확인하는 엇비슷한 높이가 똑같다든지 숫자가 똑같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엇비슷하게 움직여주고 간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섀도우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섀도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울타리의 소들이 한 방향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기운이 쏠려서 울이 철책이 조금 쑥 튀나오죠. 그런 것과 아니면 먹이를 더 먹여서 입을 비추지 내미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도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석이 잘 되지 않는 어떤 패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길까?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라는 어떤 그런 개연성을 이런 데일리 차트로 확인을 하시면 이 변동폭이 하루 양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일일 변동폭이 이렇게 작은 것들 그죠? 뭐 한 4, 50핍 정도 되는 것들 또 아니면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적어도 7, 80핍 내지 100핍 이상 되는 그런 캔들도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력을 조금 더 갖춰줄 필요성이 있고요. 이렇게 패턴이라고 세울 수 없는 뭐 패턴대로 규정을 지어도 되지만 그렇게 규정을 짓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의 M으로
되는 형태는 이 골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매도 쪽으로 아직도 짐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매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그 상승도 마찬가지겠죠.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일리 같은 경우로 참고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캔들 하나를 잘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높이가 어렵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하루 끝이 되게 비슷하죠. 높이가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끝나는 전날의 지점이 이 데일리 차트지만 만약에 이걸 4시간 차트든지 1시간 차트로 봤으면 더블 바텀을 형성하는 형태로 보여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일리 차트도 이런 부분들도 더블 탑의 형태다. 그죠? 1시간 차트라든지 뭐 30분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사한 형태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 그것을 데일리 차트로 판단을 하느냐, 1시간 차트로 판단하느냐라는 것은 전날에 아니면 전 시간대에 의미 있는 고점, 그죠? 의미 있는 고점. 또 전 시간대에 의미 있는 저점들이 결국은 돌파가 되느냐, 돌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참조를 하시면 좋으냐 하면, 물론 뭐 매번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 요 두 봉이 높이가 똑같단 말이죠. 하루가 바뀌면서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데일리 차트로서 이 수치를 10으로 오라 하지 말고 10으로 하면 10일 같으면 보통 2주간 되죠. 2주간 그리고 5일은 아니고 4일 정도 하죠. 4일 정도로 슬로우를 4도 하고 빠른 것도 4 정도 해서 이렇게 해 보시면 그죠? 요런 탑을 만들 때 데일리 더블 탑이지만 1시간 차트로 보면 이런 그 보조 지표들이 과매수권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진다는 것. 또 1시간 차트로 보면 과매수권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데일리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의 더블 바텀 형태일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더블 바텀이네 전날 지지를 받을까, 아니면 저항을 받을까, 더 안 내려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들 중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가지고 보시면, 이처럼 밸류 스윙 거죠. 20 이하에서 밸류 스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80 이상에서 계속 꼬인다든지 그죠. 이 80 이상에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이 과매도 구간에 다 들어가 이 정도부터는 판단하기 좋죠. 그러나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20 이하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밸류 스윙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추세가 그냥 가속 내지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럼 거래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지점들의 더블 탑이나 그죠? 트리플 바텀이나 이런 것들을 긴 안목으로 쳐다보시면서 그걸 하시면서 여기도 뭐 더블 탑 형태죠. 여기도 뭐 트리플 바텀 형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데일리가 아니더라도 뭐 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죠. 여기도 좀 잘 보시면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 5핍 10핍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전날에 하락했으면 오늘도 하락이다. 근데 패턴적으로 하락
연속으로 길게 봐서 그 피보나치 비율을 그으면은 뭐 50 정도 됐을 때 50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계속 하락이냐? 어때요? 과매도가 들어갔죠. 그럼 지금 어때요? 과매도권이어서 계속 꼬이고 있죠.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매도로 계속 접근하고 아주 유효하다. 유효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도에 접근하기보다 이제는 올라갈 거야, 이제는 올라갈 거야, 뭐 그런 어떤 자기 뇌피셜 그런 주문들 하시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의 뇌피셜에 갇혀서 된통당하죠. 보세요. 이 매도 구간에 들어가 가지고 MACD 같은 시스템이 아래쪽으로 하방향으로 계속 커져서 줄고는 있지만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토그램의 길이가 적어도 2개, 3개 이상 줄어드는 상태여야 추세가 바뀌었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보조 지표들을 보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M자의 경우는 이 고래 깊이만큼 하락할 개연성이 열려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죠?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좀 무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20위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상승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바이 누리는 곤란하겠죠.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하락의 개연성이 열려서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이 MACD 히스토그램은 줄어드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죠? MACD는 그 시그널 선이 크로스는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크로스 됐을 때 높이가 어디냐? 이 높이거든요. 이 높이가 어디쯤 지점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 높이다 이 말이죠. 프로 D가 전 어떤 지지나 지점을 20 이하에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자, 자세히 보시면 MACD 히스토그램도 시그널선과 MACD선이 교차될 시점이다. 교차되고 난 다음 더 확실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이런 히스토그램이 주는 신호대로만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에 섀도우가 이렇게 길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 50핍 정도 된다든지 그래 됐을 경우는 그만큼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날 예를 들어서 바이를 쳤는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또 전날 더 하락하면 이 폭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5, 60핍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았을 때 바이를 하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이 양의 방향으로 돌아 쓰고, 그죠? 물론 시그널선과 MACD선이 크로스하고 난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돌아 쓰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섀도우를 만들 때, 그죠? 이럴 때 바이 하라는 뜻이죠. 이럴 때 높이가 전날의 시작점이라든지 의미 있는 지점들, 그죠? 여기서 끝난 지점, 이 지지로 작용하는 지점.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했겠죠. 저항. 이 부분도 저항이겠죠. 이 부분들은 지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의미 있는 선들이 쭉 연결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탈출하는 시점일 때 보시면 보조지표들이 히스토그램 양의 방향으로 돌아선다든지 위쪽으로 입을 벌리고 스토캐스틱이 날 잡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거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큰 무리 없이 스윙도 가능하시고요. 또 극초단타를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10핍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며칠간 아니면 일주일간 거의 매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행태의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방향이 보이지 않고 보조 지표들만 보고서도 지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네. 그죠?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M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분 때는 이 폭만큼 하락할 개연성이 열려가 있네. 그럼 아직도 매도세가 그냥 열려가 있다. 그죠? 피보나치 비율을 꺼도 마찬가지고 추세대를 꺼도 벌써 여러분들이 이 추세대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추세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어디까지 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거래를 판단에 썼을 때는 보조 지표들만 가지고 거래 임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확률적으로 자기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잘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주간 단위로 판단을 했을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런 방법도 한 번쯤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두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한 주간에도 열심히 정확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